사장님, 제가 시아버지가 되실 분을 처음 만난 것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몰랐었지만 제 시아버지도 제가 자기의 며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것은 사장 혼자서 운영을 하는 아주 영세한 무역 사무실이었습니다. 취업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저는 다른 과의 또래 학생들과 함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자체부터가 이상하였습니다. 거의 20kg에 가까운 박스를 들고서 일어났다 서기를 반복을 시켰고, 같이 간 두 학생들은 온 힘을 다해 들었지만 한두 번 들고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한 반면, 엄마가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던 탓에 학교에 일찍 다녀오거나 가지 않는 날의 경우 배추나무 등의 무거운 채소는 엄마 대신에 들고 배달을 하였기에 힘에는 자신이 있었던 저는 그 박스를 마치 공기 돌리듯이 자유자재로 들고 내렸고, 그러자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역회사 사장님은 혼자서 무역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조금 바빠지자 저를 채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입사를 해서는 무엇을 어떤 경로를 이용하여 수입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 주일에 한 번씩 사장님이 부산으로 내려갔다 오시고 나서 며칠 후면 2.5톤 화물차로 물건이 사무실 겸 창고 앞으로 도착을 하면 지게차를 불러 물건을 창고 안으로 하차하고, 사장님이 손수 박스를 해체하면 저와 사장님이 박스에 담긴 물품들을 정리를 하고 거래처에 연락을 하면 거래처에서 직접 물건을 인도하러 현금을 들고 오면 물건과 현금을 바꾸기에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이라 처음 보는 제 눈에도 재미가 쏠쏠해 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3명의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갔다가 힘이 좋은 저를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창고에서 해체를 할 때 부산하게 움직이다 보니 사장님과 본의 아닌 부딪힘이 자주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나 사장님은 아주 담담해하여 혹시 저를 여자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일만 하는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장님은 여자로서 제대로 달린 눈을 가지고 있다면 혹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핸섬하고 신사다운 면모를 가진 그런 남자였거든요. 전문대에 다니면서 미팅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졸업을 할 때까지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남자는 없었는데 사장님이 제 마음을 흔들었지 뭐예요. 하지만 아빠 같은 분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주 막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건 제가 자란 우리 집의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가 누구이고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니까요. 아빠 없이 자란 탓에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연민으로 바뀌어 그 대상이 사장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경우 특이하게 엄마로부터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엄마가 술이 취한 날이면 몸부림을 치며 날 이렇게 해놓고 잘 살 줄 알아? 흥! 나는 어떡하라고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번도 넘게 보았고, 초등학교 상급생이 되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장님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사장님에게 두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6개월을 근무를 하였지만 저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묻지를 않고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것이었고, 6개월을 근무를 하는 동안 비록 단둘이서 근무를 하는 처지이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식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저녁 한 번 같이 먹자는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봉급탄 기념으로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7개월 근무를 하고 7개월째 봉급을 주시기에 제가 먼저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처음 입사를 했을 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부터 급료를 올려주신다고 하였고, 사장님에게서 받은 7번달째 급료 봉투는 전달에 비하여 확실하게 두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허허 참, 그러고 보니 우리 미스공에게
사장이라면서 저녁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없었군. 아니야 미쓰고 오늘 내가 쏘지. 자 나가지 하고 말을 하면서 양복 저고리를 걸치셨습니다. 헤헤헤 사장님 그럼 이 차는 제가 쏠게요. 헤헤거리며 말하자 그것 좋지 하고는 저를 데리고 불고기집으로 데리고 갔고 언강생시 돼지불고기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남을 저였지만 사장님은 쇠고기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안주에 소주가 빠지면 안 되겠죠? 사장님과 소주를 곁들인 불고기를 먹으면서 사장님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의 가족에 대하여 물었고 저는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사장님에게 저에 대한 신상을 모조리 밝힌 후 사장님의 가족에 대하여서 질문을 한 결과 사장님의 부인께서는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들들과 사는데 혼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장님의 큰아들은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1등 항해사가 되어 미국을 왕래하는 커다란 상선을 타고 있다고 말하시면서 자신이 하는 무역업도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싣고 간 물건들을 하역을 하는 동안 미국에 다니면서 거래를 튼 오포성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배에 실어 부산까지 운반을 하여 부산항에서 하역을 하면 자신이 부산에 내려가서 통관 절차를 밟은 후 화물차로 창고 겸 사무실까지 올려보내고 자신은 KTX를 타고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들의 경우 1년에 겨우 몇 차례 집에 들를 수는 있지만 하루라도 일찍 성장 자격증을 따야 한다며 집에 오지도 않는 형편이고 둘째 아들의 경우 토목과를 졸업하여 토목기사로 일을 하기에 주로 지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금요일 저녁이면 집에 들렀다가 일요일 저녁에 현장으로 가기에 셋이 다 모이는 날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 자신의 신변 이야기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이유로 아빠라는 사람하고 헤어졌는지 알 길은 없지만 엄마가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빠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사연을 듣자 엄마 생각이 났고 그 생각은 왈칵 눈물이 나오려고 하도록 만들었지만 마음을 추스리면서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라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려고 사장님에게 노래 연습장에 가자고 하였고 사장님은 계산을 하시고는 제가 앞장을 서자 나란히 서서 따라왔습니다. 노래 연습장 반값을 사장님이 계산을 하시려고 하기에 거의 강제로 내가 계산을 하자 사장님께서 맥주와 간단한 안주의 음료수까지 사셨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저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으나 장애기사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사장님이 어른이시니 먼저 불러야 한다고 하자 사장님께서 마지못해 먼저 노래를 부르셨는데 50대 중반답게 7080 세대의 은은한 노래를 간드러지게 부르셨습니다. 나도 내가 아는 7080 세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장님께서 다시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아주 흘러간 옛 노래였습니다.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는 사장님 뒤에 서서 있자 사장님은 짐짓당하시며 노래를 멈칫하였으나 이내 이성을 찾으시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어 내가 아는 거의 몇 곡에 지나지 않는 아는 트로트 노래 중에 소양강 처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성을 찾고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더 이상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사장님께서는 스시로 저에게 저녁을 사주셨고 저녁을 먹으면서는 항상 반주도 함께 들었고 저녁을 먹은 후에 노래 연습장은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사를 하고 꼭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난 날 사장님은 저에게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사표를 썼냐고요?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땡초입니다. 입사를 하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사업이라는 것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되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오다 하며 또 몇 년이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쓸 경우 개인사업자로서는 몇 년치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게 된다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입사한 달이 되는 날 급료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장이 망하여 많은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인 자기도 나중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의향이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사장님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라고 하자 그렇게 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대신 사장님께서는 매년 퇴직금을 받고 받은 퇴직금을 써버리면 퇴직금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퇴직금을 받은 즉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은행에 적금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저는 퇴직금을 받은 이튿날 은행에 적금을 하고 통장을 사장님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역시 사장님에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자기 말을 따라줘서 고맙다며 저녁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날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필수 코스인 노래 연습장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도중 어떻게 보면 하니 정확하게 말하여 제가 사장님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 후 사장님과 같이 출근을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절대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작은 아들이 지방의 토목공사 기사로 일을 하기에 주말이면 집으로 오게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해사로 일을 한다는 큰아들은 처음부터 코빼기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선장 자격증을 따야 한다며 휴가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집은커녕 자기가 물건을 공급하여 주는 아버지의 사무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25살이 되던 해의 가을의 어느 날 사장님께서 큰아들이 사무실에 들른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청소를 깨끗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급한 전화를 받고서 거래처에 다녀온다고 나가시면서 명함사진 한 장을 건네며 자기 아들이니 그렇게 생긴 사람이 오면 기다리라고 하고 차를 대접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갔습니다. 30여 분이 지나 사장님께서 주신 사진에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분에게 사장님께서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셨으며 기다리시라고 했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마치 저를 감시하는 듯이 저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저에게 말을 마구 붙였습니다. 귀찮기도 하였지만 사장님의 아들이고 해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 묻는 대로 대답을 착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물었습니다. 정말이지 휴대폰 전화번호는 가르쳐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억지를 부리는 통에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거기에서부터 벌어진 것입니다만 당시에는 그게 문제의 발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후 사장님이 오셨고 두 분이 함께 사무실을 나가시면서 사장님은 저에게 퇴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들의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보름 후 낯선 전화와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의 아들이었고 다음날 올라갈 것이니 밖에서 조용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사무실 앞에서 아버지 몰래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의 큰아들은 하선하기 전날이면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장소와 시간만 말하고는 나오라고 하고는 저의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사장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날과 겹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장님 큰아들의 억지가 저를 이겼습니다. 11번째 만난 날 저는 사장님의 큰아들로부터 뜻밖의 제안, 아니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니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여 전날 사장님의 큰아들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사표를 쓸 생각을 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자기 아들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한숨을 쉬며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표를 쓸 마음의 준비도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사그라졌습니다. 아예 하산을 하면 사무실로 찾아와 마치 아버지인 사장님에게 시위라도 하듯이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듯이 사장님은 나가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사장님은 저를 조금은 멀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저에게 자기 큰아들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락과 동시에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장님과 사장님의 큰아들을 동시에 26살이 되던 해의 봄에 저는 사장님의 큰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살림을 자기 아버지 집인 사장님 집에다가 차렸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직업이었습니다. 항차가 끝나면 집으로 와서 외항선의 물건을 하역하고 또 싣고 갈 물건들은 상선을 시키는 동안에만 집에서 머물렀지 배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시아버지이자 사장님과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외항선을 타고 나간 틈에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가 안 되어 여름의 초입으로 들어서면서 장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어도 현장을 지켜야 하기에 주말이 아니면 내려오지 않는다던 시동생이 갑자기 내려왔는데 놀란 나머지 고함을 칠 뻔하였지만 시동생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는 통에 저도 입을 손바닥으로 막아야 하였고 동시에 시동생이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고 집안 그 어디에도 시동생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자 사장님은 화물이 도착을 하는 날이면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그런 날이면 남편도 기다렸다가 자기 아버지의 통관수석을 도우며 하루를 부산에서 아버지와 머물다가 이튿날같이 올라왔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을 한 지붕 아래서 모시고 사는 제 입장에서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에게 시동생이 지방생활을 마치고 우리 집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처럼 시아버지가 수입을 한 물건을 통관을 시키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날에는 시동생이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지옥행 급행열차를 예약을 해둔 지금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